안녕하세요. 마늘명가인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제 네. 그 물을 받아놨는데 네. 얼마만큼 찼는지. 네. 그래서 물을 또 꽉 찼으면 꺼야지, 넘치면 또 안 그렇잖아요. 그쵸? 다시 시찰도 할 겸 네. 뭐 지금 이 밭이 여기가 조금 추위를 타요. 네. 밭인데 마늘밭 보이시죠? 네. 양쪽으로 있는데 네네. 아랫밭일 거고 이쪽이 제 겁니다. 오늘 비가 약간의 해갈은 됐는데 거의진 않아요. 그러네요. 이 차가 아이고 아유, 난 여기만 그러네. 난 괜찮을 것 같아. 네. 이 사람이 이렇게 게을러요. 차대로 걸어가면 좋은데 네. 이게 얼마나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유. 그 나머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다른 여기는 7조. 네. 기계 진일 심어. 파종기 7조로 심었어요. 네. 네. 이거는 저희 밭. 네, 여기는 손파종. 네. 근데 꽁이 시원하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애들도 좀 작은 것 같아요, 키가. 여기는 좀 바람이 좀 타고 그래서 그러니까. 키도 좀 작고 네. 꽁도 시원하게 안 올랐는데 이게 가장 늦게 수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여기서 뭐 아시는 분 시연회 좀 한다고 해서 여기 전화하고 있었는데 잠깐 보고 올게. 네. 사장님 어때요? 물이 많이. 한 1m 50 더 받아야겠네. 그래요? 이게 내 지하수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제 남의 지하수 네. 1년에 얼마씩 세를 주고선 내가 물을 얻었어요. 네. 근데 양심껏 써야지요. 그러다 보면은 저기로 가득 받아놔야 그쵸. 세 밭짜리 일단 돌릴 수 있어요. 그렇죠. 아유, 머리 아픈 게 위아랫밭이 있으니까 뭐 저는 일꾼들 와도 빵봉지 하나 없이 치우는데 네. 어떤 때는 빵봉지, 물병, 뭐 농약병 막 네. 돌아다니고 비닐. 뭐 비닐 막 널러 다니고 막 그래서 이제 임대를 하셔서 쓰시는 분들도 네. 좀 비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쁘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고 네. 그런 분들 때문이라도 더 이렇게 밭주인들과의 이런 관계나 조약에서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악화된다고 해야 되나? 전에 먼저 얘기했잖아요. 제가 밭을 하게 된 거에는 지금 비닐 안 걷고 도망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개간도 전 많이 했죠. 왜냐면 전자에 임대하신 분과 네. 밭주인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관계가 악화돼가지고 그냥 내팽개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쯤이면 사람들은 농약을 주고 풀을 죽인 다음에 비닐을 걷지 그러느냐.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논이 있어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위에는 인상과 아래는 논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그게 누가 비닐 안 걷고 갔다고 했을 때 예? 제초제를 뿌리고선 뭐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는 그 대신 거 네. 마늘 수확기로 이렇게 흑채 비닐채 떠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풀과 비닐을 분리해서 했더니 네. 어마어마한 인건비와 네. 또 무슨 상황이 나오냐면은 그 대신 거 마늘 수확기가 네. 그 생땅에다 파고 들어가서 들게 하잖아요. 네. 기계 3대 해먹었어요. 날이 막 다 휘어져가 늘어져가지고. 네, 맞아요. 가장 하면 안 되는 방법인데 제일 방법 중에 하나가 로타리 치고 사람 많이 돼가지고 비닐 줍는 거. 아, 그 짓을 무진장했습니다. 진짜 못할 짓입니다. 네. 이런 또 개간들 해놓으면은 네. 원래 개간하고 들어갈 때 막 특히 조경수 분떠간 이런 곳 멋물르고 들어갔더니 흙이 없어. 흙이 다 분떠가가지고. 흙이 없죠. 와, 진짜 막 25돈 차 한 2대 분량의 자갈을 골라내고 아이고. 쟁기질에 로타리빨에 강원 돌수식기인가? 강원 기계 거. 그것도 한번 또 잘못돼가지고. 그것도 또 고장 막 다 뻗어져 갖고 40만 원 변상해주고 농지에 임대세이 다 없죠. 아, 네, 그래서 애초에 그런 밭들은 안 하는 게 낫다.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럼요. 네. 그래서 하면 뭐예요? 만들어놨더니 또 그쵸. 뭐 딸이 와서 집 짓고 산다고 뺏기고 땅. 뭐. 저쪽 끝에가 흑색은병이 왔었는데 지난번에 뭐 미리본도 주고 막 뭐 대북코나절도 주고 해가지고 네. 작년에도 속썩이더니 또 속썩이라고 올해 또 했는데 어쨌거나 끊임없이 방제를 했더니 그냥 UFO 2개 착륙고 끝났어요. 네. 그랬네요. 예, 아직 조금 멀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누구 말에는 창녕하고 여기가 똑같다고 네. 기후가 똑같다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가 늦어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늦어요. 저희도 나온 밭이 저희도 별로 이게 나오긴 했는데 네,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와야 저희도 이제 5월 5일 날 잡긴 했으나 네.
이렇게 편차가 있으니까 밤마다 네. 생육 편차가 분명히 있고 얘들 그 생식생장으로 전환하는 포인트가 다 틀리다 보니까 네. 시차를 해야만이 그런 일정을 잡아나갈 수가 있고 네. 인부를 몇 명을 써서 네네. 뭐 20명 써서 확 치고 나가느냐 네. 뭐 대여섯 명 써서 며칠 몇, 동안. 맨날 네. 며칠 늘려먹느냐 그렇죠. 이런 관계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국민들이 분열돼 있다. 네. 물론 내 농업 일지의 감성도 있어요. 몇 년도에 지금 몇 년도 사진도 뭐 봐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내 농업 일지의 느낌과 국민들이 양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농민이 가격을 못 받으면 장사꾼 놈들이 다 해먹었다. 네. 농민은 싸게 파는데 슈퍼 가면은 마트 가면은 비싸다. 네. 유통 구조라는 게 농민이 직접 마트에다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납품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깐마늘 자체는 유통기간도 짧잖아요. 짧죠. 거기에 그런 일일이 소포장 하는 인건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또 마트와 계약을 할 때 반품 조건부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있죠. 뭐 외상도 가격대고. 유통기간 지나고 마늘이 누렇게 썩어가고 있는데 그 팔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마늘을 전시해 진열해 놓고 팔다가 남는 거는 다 폐기 조건부 내지는 다 회수 조건부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갑자기 또 이렇게 3,000% 갔는데 깐마늘 공장들 아주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네.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가요. 지금 네. 데미지를 먹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마늘 값이 3년 연속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 3년 전에는 한 6월 달까지는 쌌다가 7월 중순부터 뒤집어서 비싸졌는데 네. 그 다음 연도도 괜찮았고 작년까지 괜찮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전년도 정도 아니면 전년도나 전전년도 정도는 받아야 네. 그래야 마진율이라든가 농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동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런 깐마늘 업체들이 너무 죽어나서 지금 올해 전년도 재고 물량이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흐름이 제 느낌에는 흐름이 좀 좋지 않다로 보여지는데 참 농부들 수확 앞두고 산통 칠까봐 수확 앞두고 맛가는 얘기 할까봐 고민은 많고 걱정도 많은데 많이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컨셉을 그냥 포커스를 그냥 마늘 구근 비대 프로그램 해가지고 쫑 자르고 뭐 수확하고 세포 분열하고 비대 증진하고 여기다 포커스를 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원인을 누구를 원망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농사꾼은 장사꾼한테 의존도가 높은데 그 상인을 미워하고 그 상인도 농사꾼이 없으면 그 원료를 공급을 못 받을 텐데 참 상인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정부 수매한다고 해서 이 좋아질 문제냐? 그 또한 아니거든요. 어차피 정부 수매를 했던 누가 매점 매석을 했던 뭘 했던 저장을 했던 어차피 그 물량이 다 시장에 나올 물량이요. 언젠가는. 네. 맞죠? 네. 없어지는 물량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격 흐름에 그 인상 요인이 아니란 얘기죠. 네. 그냥 뭐 수매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정부에 수매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임시반 변통으로 잠깐 상승시켜서 몇몇 농가만 신청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협 수매 해당 없고 정부 수매도 해당 없어요. 네. 농사꾼임에도 분명히 농사꾼임에도 네. 그 저는 뭐 어디 불법 체류자인가? 이게 참 억울한 현실입니다. 근데 저 같은 농부가 아마도 꽤 있을 것이다 그쵸. 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네. 참 뭐 할 말이 너무 많네요. 이 농진법도 만약에 본인이 작용 안 해가지고 자꾸 이행강제금 물리고 벌금 물리고 자꾸 한다고 쳤을 때 뭐 유야무야들 하니까 그냥 뭐 느낌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땅 가진 거지들이 발생하고 있고 매매가 안 되니까 그렇죠. 농지를 살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네. 또 상속된 토지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기반 잡고 뭐 회사를 다닌다든가 공무원을 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자제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령의 어르신들이 갑자기 돌아갔을 때 상속된 토지를 네. 무슨 수로 8년 동안 작용을 합니까? 그러게요. 임대를 줘야 되는데 또 그럼 임대를 줘야 되면 작용으로 인정을 못 받고 세제 혜택을 못 받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이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주고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거래세를 받고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이상하게 거래를 하면은 투기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부동산 사고 팔아서 돈이 좀 이득이 생기면은 그건 부동산 투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부분 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땅 없으니까 내 문제 아니야. 근데 이 농사는 땅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봐봐요. 상속 토지를 농사를 안 지면은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감정가나 시세라고 했나? 시세의 4분의 1. 4억짜리면 4분의 1이면 매년 1억씩 부과가 되는 거예요. 매년 1억씩. 그러면 결국에는 이 토지는 이행강제금 물리기 싫으면은 임대를 줘야 되는데 임대 조건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네. 우리도 연희 PD 만약에 2,000평, 3,000평, 4,000평, 5,000평 큰 땅이고 지하수 있으면은 또 농사 지으러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가죠. 네. 근데 그 작은 땅들이 있을 거 아니야. 200평, 300평, 400평, 500평 텃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임대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옵니까? 200평을 200평, 300평, 400평, 500평, 1000평 미만. 안 가게 되죠. 1000평도 안 가려고 그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대부분 지하수 없는 데가 많고. 아유, 어렵죠. 그러면 가서 농사 그러면 짓기가. 그거 갖다가 누가 무슨 농사를 지을 것이며 그거 결국에는 또 속셈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땅 뺏겼다는 토지 국유화 시키려고 했던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거. 그거 상속 토지 뭐 어디 뭐 매입합니다 뭐 이런 거 써있고 그럴 때 네. 프랜카드가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2년 전 3년 전인가 그때 정도인데 야 이거 완전 토지 국유화 시키려고는 이건 잘못된 정책이구나. 어디 저쪽 위에? 윗동네 아니면 그 위에 또 그 동네 있잖아요. 네네. 아 그쪽 정책이구나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간접세는 뭐 소주 먹을 때 담배 필 때 간접세 낸다고 치지만은 직접세가 36가지씩 막 이렇게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이중과세, 삼중과세, 사중과세들이 너무 많다. 세금. 얘기하다가 3,000% 갔는데 네. 그래서 나는 농사TV면 내가 농사TV라고 했겠지요. 네. 그냥 내가 이런 농업을 험에 있어서의 느꼈던 점. 그러니까 농업과 부동산, 농업과 관련 법규, 농업과 이런 것 정책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늘만 잘 키우면 되나? 그렇죠. 시장이 썩었는데 그럼요. 마늘만 잘 키우면 되나? 나라가 썩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 내가 이 나이에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젊은 놈들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맞죠? 네. 그 젊은이들이 근데 보면은 농업 정책 중에서 스마트팜만 가지고 스마트팜 요즘 뭐 70% 지원해주네 뭐 이런 소리도 있고 2030 청년들한테만 뭔가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네. 나 같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조금만 지원해주면은 아니면 조금만 이렇게 마중물을 네. 처리해주면은 분명히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농민과 상생할 수 있는 네네. 프로그램이 분명히 난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농사라고 하면은 그냥 시설만 뭐 시설 작물, 하우스 작물, 뭐 기계화 밑도 끝도 없는 거고 분명히 다 필요한 시설이고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조건이 맞는 땅에서 조건이 맞는 작물한테 그런 가능한 문제지 포괄적인 모든 농작물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정책에 좀 아쉬움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정책 관련의 이런 우선순위 농업도 마찬가지로 농업 정책도 마찬가지로 이런 뭐 그런 거 뭐라고 해야 되나 정부 보조 사업이라는 게 꽤 많더라고요. 네. 우리 같은 놈들은 이게 농업도 억울한 게 운만 놈은 뒤어지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땅이 있는 사람 1순위 아니면 뭐 많이 배운 사람 뭐 농업 관련 대학을 나왔다든가 아니면 농업 관련에 뭔가 수료를 했다든가 막 많이 배운 사람 땅 있는 사람 이 사람들 1순위. 우리처럼 독학한 놈들은
순위에 끼지도 못해. 그러니까 아예 도전을 안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근데 이런 게 나만의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우스 질 때도 하우스를 지금 2개, 3개 지었거든요. 네. 단 한 번도 보조금 받아서 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농기계가 지금 꽤 많아요. 농기계 진짜 한 대도 사바나도 보조금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저희는. 맞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네. 예. 그냥 겨우 농협에서 농협조합원이라고 저기 분무기 하나 주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줄 때 있잖아요. 분무기 주고 냄비 주고 냄비 주고 소금 주고 이런 거 주는 거 있더라고요. 그 조합 관련해서는 저는 만족을 하고 있어요. 네. 뭐 100만 원밖에 안 넣는데 그 조합원 출자금 그 100만 원밖에 안 넣는데 뭐 배당금도 1년에 거의 넣은 만큼 거의 나오고 뭐 자재를 많이 써서 그렇다고 합니다. 약을 어마어마하게 예. 사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네네. 그 관련해서는 너무 만족을 하고 야 이렇게 배당금 출자금 100만 원 냈는데 배당금으로 막 계속 그렇게 쏟아내주고 그쵸. 뭐 사은품이나 기프트콘으로 기프트카드로 계속 처리해주는 게 너무 그런 건 만족하고 있는데 그래요. 좋은 거 좋다고 하고 예, 뭐, 나머지 이런 정부 관련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참 갈 네, 길은 멀은데 그렇다고 뭐 공짜를 바라고 그런 얘기는 아닌데 네. 나 같은 사각지대가 생긴다.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네, 갑니다. 언니 PD 네. 예를 들어서 농사 관련해 네. 뭐 2030 귀농자금이라고 뭐 요즘 얼마 주는지 모르겠네. 3억 주고 그 주택자금으로 7천에서 뭐 3억 7천 준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네. 지금 얼마 주는지 뭐 5억짜리도 등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 가지고 연봉 만들기가 집만 지어도 그 돈 다 쓸걸요? 집 사고 집 짓고 집을 져야죠. 농사 지려면 여기 시골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땅 살 거 아니야. 땅도 사야 되고. 또 시설해야 할 거 아니야. 뭐 이거예요? 10,000원 주고 애들한테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남은 거 저축해? 그렇지. 그 쓰던 거라고 봐야 돼요. 아이고. 농사 들어와서요. 인프라 구축을 하려면요.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몇십억 있어요? 농사 지어요? 네, 진짜 실제로 그래요. 농사팔에 와서 그냥 세월 가고 그냥 깨구락지 안 되려면은 지금 거기 균형자금 주는 뒤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어야 그냥 방구 조금 끼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겁니다. 예. 네.